네, 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특파원님 나와 계시죠? 네, 오늘 이제 3대 지수 굉장히 급등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오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2월 FOMC 속도 조절론을 제시하면서 3대 지수 모두 급등을 했는데요. 다우와 나스닥, S&P가 2%에서 4%까지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전장 대비 2.17% 급등 마무리를 했습니다. S&P 500 지수 3.08% 급등을 했고요. 나스닥은 무려 4% 이상 뛰어오르면서 4.41%를 나타냈습니다. 네, 간밤 국제금융시장 이제 위험 자산 선호 쪽으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채권 같은 경우 금리가 급락을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 금리가 급락 흐름을 보였고요. 미국 채권 10년물 금리가 전장 대비 10bp 가량 하락하면서 현재 3.65%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강세를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화는 지금 달러화 지수는 106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유가는 상승했는데요.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줄었다라는 소식에 유가가 3% 이상 상승했습니다. 내년 1월물 WTI 가격이 전장 대비 3.01% 오른 배럴당 80.5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파월 의장 발표 이후에도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장중 흐름이 뭐 어떻게 됐나요? 네. 오늘 이제 장중 흐름은 3대 지수 모두 혼조 출발을 한 이후에 이 오후 들어서 점점 급등폭을 키워가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전 장중에는 3대 지수 모두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기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혼조 출발을 했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온 이후 지수가 급등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 발언 나온 이후에 나스닥 지수가 3% 넘게 급등폭을 키웠고요. 결국 종가로 갈수록 4.4%가량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700포인트 이상 급등을 했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4,010선으로 단숨에 근접을 한 모습입니다. 다우 역시 34,500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확실히 제롬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이 굉장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은 지난 잭슨홀 미팅 이후 직후에 보여줬던 뭐 급락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예상 밖의 비둘기 발언이 나왔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과 이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오늘 워싱턴 DC에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 싱크탱크에서 공개 강연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오늘 시장의 예상 외로 상당히 조금 완화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리 인상 속도를 앞으로 조절을 하겠다라는 뜻을 직접적으로 시사를 하면서 시장에 강한 서프라이즈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파월 의장은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인플레를 낮추기 위할 정도로 제약적인 레벨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하는 것이 makes sense 한다, 말이 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에 3대 지수가 모두 이제 서프라이즈 3대 지수가 모두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내기 시작했고요. 이 금리 인상 속도에 조절을 하는 시기는 이르면 12월, 바로 이제 내일이 12월 1일인데요. 다가오는 다음 FOMC에서부터 바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한 과도한 긴축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긴축을 너무나 많이 해서 경제에 역효과를 주는 상황을 이제 원하지 않는다라고 완화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 동시에 물론 금리 인상의 속도는 줄이겠지만 금리 인상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희망적인 진전 사항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물가가 조금 안정된 점을 두고 조금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물가 안정의 길은 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최종 금리는 연준 위원들이 지난 9월에 점도표에서 제시했던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23년 내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일축을 했습니다.
또 이제 노동시장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노동 수요와 공급이 교란된 이런 노동시장의 불균형 상태는 잠정적인 완화 신호를 보이고 있지만 잠정적인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결국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준이 금리를 더 높게 유지하는 것은 이 연착륙으로 가는 길을 좁힐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네요. 그 파월이 전에도 슬로우어 그렇지만 하이어 롱거 얘기했는데 슬로우 얘기된 거는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메이크 센스 하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오르는 것도 somewhat 그 정도면은 조금 전에보다는 약해졌고 뭐 그런 발언들이 좋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뭐라고들 얘기하나요? 네, 금융시장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파월 의장 발언이 끝난 직후에 증시, 특히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급등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채권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와 강세가 급격하게 되돌려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뉴욕 증시 장에서 이제 달러 지수가 107선을 상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파월 의장 발언이 나온 직후 이제 106선으로 급격히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는 오전 중에 3.79% 부근에서 거래가 됐었는데요. 파월 의장 멘트를 전후로 3.65%까지 급속도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다음 FOMC가 12월 13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대다수는 이제 50bp 금리 인상, 빅스텝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자이언트 스텝에서 연준이 한 단계 뒤로 물러설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77%가량이 12월에 50bp의 금리 인상이 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월 의장의 멘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인데요. LPL 파이낸셜 같은 경우 파월 의장의 발언은 관용적이고 예측이 가능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증시에는 강세 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르네상스 매크로 같은 경우 파월 같은 경우 이제 다음 회의에서 75bp 인상을 하지 않을 길을 열어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다른 상황을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 반응이 조금 과도하다라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는데요. 한 전문가는 오늘 증시 랠리에 대해서 넌센스라고 이제 블룸버그 TV에 전했습니다. 파월이 인상 속도를 늦춘다고 했지만 결국 이 최종 금리는 오히려 기존 전망치보다 높아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시장은 파월의 발언 중에서 앞부분만 듣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면서 시장에 좀 과도한 움직임을 꼬집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 정리를 해보면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의해서 막판으로 갈수록 환호하는 모습,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부에서는 좀 이런 반응이 의아하다라는 반응도 있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큰 부분이 고용 시장일 텐데 이쪽에서 나온 지표들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고용시장에 관련된 연설을 파월 의장이 했었는데요. 고용시장이 과연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법한 오늘 경제 지표가 여러 개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 고용시장에서는 이제 이후에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감원의 칼바람이 불고 있고요. 빅테크, 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채용의 규모를 줄이거나 감원에 전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미국 기업들이 채용하는 공고의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미국 노동부가 구인 이직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구인 이직 보고서 같은 경우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보다는 조금 늦게 발표가 되지만 이 노동시장이 어떻게 좀 자세하게 돌아가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 이제 좀 상세한 보고서인데요. 오늘 파월 의장도 발언에서 이제 구인 이직 보고서를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10월에 채용 공고가 전월 대비해서 35만 건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즉 이제 미국 기업들이 채용을 하는 건수가 줄어들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체 채용과 고용 공고에서 채용 공고 수치를 보여주는 비중이
올해 3월에 비해서 현재 1%포인트나 낮은 수준입니다. 이 채용 공고뿐만 아니라 자발적 퇴직과 해고 또한 이제 모두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냈는데요. 이제 해고는 전월보다 이제 전월보다 6만 명 가량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 자발적 퇴직자 수 같은 경우는 전월보다는 조금 적었지만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사람이 줄었다라는 의미는 이제 다른 직장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사람들이 줄었다. 그만큼 고용 시장이 좀 좋지 않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다른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미국의 민간 고용을 나타내는 ADP 조사 기관에서 미국의 전미 민간 고용 관련된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ADP에 따르면 11월 민간 부문 고용이 직전월보다 12만 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증가를 하긴 했지만 증가세가 예상치보다 밑돌았고요. 지난해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이 연준의 긴축 효과가 고용 시장에 결국 파급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네, 이제 해고 소식 또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패스트 패션 브랜드죠. H&M 같은 경우 이제 비용 억제를 하기 위해서 1,500명을 감원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오늘 밝혔습니다. 또 이외에 이제 음식 배달하는 업체인데요. 도어대시 같은 경우도 인력의 6%에 해당하는 1,250명을 감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네요. 고용이 확실히 그 연준의 긴축으로 좀 둔화되고 있다. 그게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 자세한 거는 역시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 지표를 봐야 또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3분기 GDP 잠정치 그리고 베이지북 발표도 있었는데 그것도 좀 전해 주시죠. 네, 오늘 좀 중요한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을 비롯해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우선 좀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로 미국의 지난 3분기 7, 8, 9월 동안에 GDP가 이제 성장세를 유지했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1분기와 2분기 미국 GDP 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을 한 바가 있는데요. 3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세를 나타낸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GDP 세 차례에 걸쳐서 발표되는데 오늘 나온 수치는 두 번째로 나온 잠정치입니다. 3분기 잠정치 실질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 연율로 2.9%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3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 적자 폭이 줄어들면서 성장률이 호조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록 성장률이 플러스 국면을 기록하긴 했지만 부동산 투자 부분이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위축이 되는 등 세부 내용에서는 이제 조금 안 좋은 요인도 있었습니다. 또 오늘 부동산 관련 지표 발표가 하나 되었는데요. 지난 10월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주택 판매 건수가 또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발표를 했는데요. 10월에 펜딩 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4.6% 하락하면서 전문가의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이번 10월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즉 지난해 10월에 대비해서는 무려 37% 하락한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오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준의 이 경기 평가인 베이지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베이지북에서 이제 지난달 경제 활동에 대해서 경제가 완만한 평균 성장세보다 낮아지거나 약간 증가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인플레는 비록 조금 진정이 되는 분위기이지만 경기 침체 우려는 증폭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1월 말일 시장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12월 그리고 2023년까지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주가 수준에 대해서 이런 시장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월가의 이야기는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이제 월가에서 이 주식시장 방향 흐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좀 한동안 잠잠했던 인물인데요. 시장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였던 JP 모건의 수석 주식
전략가 마르코 콜라보니크 오늘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기존의 강세론적인 입장에서 이제 한 발 조금 물러선 모습인데요. 뉴욕 증시가 이번 약세장에서 찍었던 저점을 다시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뉴욕 증시가 이 저점 수준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페드의 금리 인상 여파가 경제에 타격을 미치고 기업 이익이라든지 주가에 타격을 미칠 것이다라고 JP모건은 주장을 했고요. 중앙은행의 과도한 긴축으로 경제가 악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하락세는 지금과 내년 첫 분기가 끝나기 전에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JP모건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이제 국제 유가가 한때 이제 연저점을 기록을 했었고요. 미국의 휘발유 가격도 꾸준히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CPI가 조금 개선이 됐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쩌면은 좀 우리 생각보다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월가의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초기에 이 많은 연준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는 transitory, 이제 일시적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쳐왔었는데요. 인플레가 일시적이다라는 이 transitory 팀이 다시 한번 이 월가에서 좀 목소리를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 이코노미스트들은 내년에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수치가 매우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내년에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유럽계 투자은행 BNP 파리바의 헤드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팀 트랜지토리, 일단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이런 팀의 귀환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이는 유혹적인 이야기지만 믿지 말아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경제 기반에 깔려있는 기저 인플레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중국의 경제가 회복되고 또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인플레의 상방 리스크, 인플레가 위로 튈 가능성이 계속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일론 머스크도 이제 페드에 관련된 공개 비판을 내놓았는데요. 세계 최고 부자이자 이제 테슬라와 트위터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트위터에 연준이 이제 금리를 당장 인하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공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를 피하고 싶다면 당장 금리를 인하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연준은 이 정책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엄청나게 증폭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머스크는 이제 앞서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현한 바가 있는데요. 지난 10월 말 트위터에서 머스크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2024년 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즉 내후년 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뭐 S&P가 3.3%를 넘게 올랐고 나스닥이 뭐 4.5%까지 올랐으니까 뭐 모든 섹터가 다 올라오고 또 빅테크가 많이 올랐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종목들은 어떻게 됐나요? 네, 오늘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하면서 S&P 500 구성하고 있는 전 섹터가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오늘 나스닥이 4.4% 이상 폭등을 했는데요. 빅테크 역시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4% 이상 급등을 했고요. 뉴욕 증시 최고 대장주 애플 3% 이상 상승했습니다. 테슬라가 4% 이상 반등했고요. 아마존 역시 2% 이상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전 섹터가 초록불을 거의 켜면서 급등을 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생생하게 자세하게 전해주셨어요. 이마람 특파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